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저희 이제 EF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많은 분들이 제2외국어권 하면은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영어, 물론 제 영어권을 많이 하긴 하지만 또 독일어, 요즘에는 독일어,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많이 배우시려고 해요. 그래서 또 관심도가 제일 높은 저희 독일 캠퍼스 학생분들, 독일 제2외국어권은 아무래도 정보가 좀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독일에서 저희 학기제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동생님 학생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위는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계신 동생님 소개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대신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6개월 과정 학기제로 미넨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동채입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상담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군대 복무 중이셨고 제대를 네. 하면 독일어 어학연수를 좀 생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네. 독일어 많은 분들이 사실 영어권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많이 연수를 가시려고 하는 메인 지역은 아닌데 음, 네. 그 독일이라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넨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신 계기나 이유가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음, 첫 번째로 독일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4년 전에 독일을 좀 장기간으로 방문을 했었거든요, 여행으로. 네, 거기서 독일을 장기간으로 있다 보니까 독일의 문화도 그때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또한 독일의 회사도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회사 분위기나 그런 게 저한테 정말 적합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일단 독일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독일어 공부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일단 독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미네는 저도 맨 처음에는 미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EF에 상담을 받다 보니까 미넨에도 있더라고요, 캠퍼스가. 그다음부터 미넨을 좀 검색하고, 미넨이 뭔지, 뭐가 있는지, 뭐가 유명한지, 뭐 산업이나 그런 거 검색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흥이 많은 사람이고, 예, 그런 부분이 미넨의 도시 분위기랑 정말 적합하다고 느껴가지고 미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네라면 이제 문화예술 이제 이런 도시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네. 이제 동생님의 분위기랑 처음에 혹시 어디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역을? 전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음, 하지만 상담 받고 나서 미넨이 아무래도 나랑 더 적합한 것 같다. 네. 나의 도시다. 네. 네. 어,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왜냐하면 처음에 어디 독일 연수 하시면 대부분 다 베를린을 동생님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미넨이라고 했을 때, 미넨이 그러면 지금 만족도가 높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미넨이 어떤 점이 좀 좋으셨어요? 그 있으시면서? 저도 여기 미넨 캠퍼스에 있으면서 다른 독일 도시들을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네. 근데 도시 분위기가 예를 들어 미넨은 어디 식당을 가든 뭐 상점을 가든 사람들 분위기가 정말 다 그 웰커밍이 뭐라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네, 정말 따뜻하고 사람들 인상 자체가 다 일단 웃고 있어요. 근데 아, 예를 들어 이건 약간 좀 그쪽 지역 사시는 분들은 좀 실례일 수 있긴 한데 북쪽 독일을 가봤는데 거기는 일단 왜냐면 날씨가 좀 많이 비도 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침울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저한테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방문했었을 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쾌활하고 활발한 사람이고 굉장히 네. 막 웃음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 미넨에 있으니까 그게 전 정말 더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과 아, 계속 서로 이제 에너지를 주고 하니까 네, 좀 호의적인 느낌이 더 북부 쪽보다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보통 독일이라고 하면 독일 사람들이 되게 좀 딱딱하다 혹은 좀 무뚝뚝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지는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보다는 많이 딱딱하죠. 한국 한국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 딱딱해요. 많이 딱딱하죠. 아, 네, 많이 그래요? 딱딱하긴 한데,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은 또 북쪽, 뭐 중부 다 다르게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뭐 경상도 사투리 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독일어는 진짜 네 약간 말 자체가 완전 활발하고 쾌활하다 해야 되나? 아, 그래서 그 네,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덜 받으셨어요? 네 사람은 좀 딱딱하지만 네. 말하는 거에서 들리는 건 딱딱함이 좀 덜하다. 그게 아, 좀 상쇄시키는 거죠. 그렇구나. 네. 지금, 아마 미네를 갈까라고 했다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뭔가 사투리? 그러니까 내가 네, 혹시 사투리를 배우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우리가 평생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네, 한국식의 액센트를 쓰게 될 거고 그게 뭐 네, 사투리를 배우는 거에 전혀 영향을 주는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쵸. 그렇게 많이 솔직히 저희가 엄청 막 장기간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서 했을 때는 물론 사투리를 배울 수 있긴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은 사투리를 아예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건 진짜 표준 독일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대신 뭐 친구들, 예를 들어 저처럼 여기 미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진짜 미는 독일인 친구들 만나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미는의 사투리, 억양을 조금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많은 아마 동태님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 네, 그래도 영어권보다는 선택권이 제한적이라 좀 덜 고민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네, 아시겠지만 EF가 너무 뭐 저렴하거나 그런 금액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동태님이 생각하셨을 때 비교를 해보셨을 텐데 EF를 좀 선택했던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맨 처음에 선택할 때, 뭐, 독일 내 사설 어학원도 생각을 해보고, 아니, 뭐, 대학에 있는 부설 어학원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EF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EF는 뭐 단지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프랑스, 뭐, 스위스, 뭐,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오는 일단 규모도 다르고 서로 그런 교환 학생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전 거기서, 나한테 약간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EF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EF 보면 다른 캠퍼스에서 공부하다가 온 친구들도 많고, 네. 전 그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택하면. 이제 공부가 좀 더 대중적이다 보니까 교무에 포커스를 두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원래 이제 독일어 제가 보면은 항상 제2외국어권 전공자였던 친구들이 처음에 갔을 때 듣기나 말하기에서 좀 적응을 힘들어하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 동님은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계시고 독일어도 레벨이 많이 오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원래 독일어 실력은 좀 어느 정도였었고 출국하시기 전에 지금은 어느 정도이신지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여기 독일 연수 오기 전에 저희 사회복무 생활하면서 틈틈이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한 아츠바이까지는 스스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와서 여기서 시험을 보고 하니까 아인스푼 스바이로 한 단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단을 오르고 뭐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현재는 베츠바이 풍스 아인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맞아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어서 언어가 그 정도 늘 수 있을까라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동생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셨던 초반 레벨에 비해서 그런 것 네. 같고 그게 아마 많은 친구들을 좀 다양하게 만나면서 해당 언어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제가 많이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레벨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수업, 좀 인상이 깊었던 뭐 EF에서 좋았던 수업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진짜 제 독일어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그 발음 수업이랑 뭐 악센트 그런 수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수업으로. 다 아시다시피 뭐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은 솔직히 저희는 다 억양도 없고 그렇긴 한데 뭐 영어나 독일어도 또한 억양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맞는 단어, 그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도 완전 억양이 달라버리면 실제 독일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음, 허다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수업으로 인해서 저의 억양이나 그런 거를 다 콜기험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 독일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 수업 덕분에. 네. 그리고 또, 프로젝트 수업 중에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한국의 음식, 전통 음식, 뭐 아니면 뭐 전통 놀이, 이런 거를 자기가 독일어로 서술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이게 독일어로 본인의 문화를 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독일어로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또 자기가 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서로 그, 자국 음식을 서로 직접 해보는 요리를 시간이. 해와서, 예, 아, 요리를 해서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음식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라틴 쪽 음식이라든지, 뭐 북유럽 음식이라든지,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이제 즐거웠었어요. 네. 선생님은 어떤 요리를 하셨었어요? 저는 불고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여름이라 어렵죠. 제가, 네, 여름이라 좀 그럴 것 같아서 라면 땅을 해봤습니다. 아무 땅이요? 하나는 이제, 네, 하나는 그 설탕 묻힌 거, 하나는 진짜 라면 소스 아, 해가지고 가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좋았나요? 네, 저희 뭐 선생님들까지 일단 수업 시간에 들고 갈 정도로, 네, 아, 네, 반응이 물론, 좋았던 거. 네, 되게 좀 신선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보통 제가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전공자분들도 듣기나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하다 보니까 위축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럽인들이 사실 다 덩치도 좀 많이 크고 우리보다 네, 눈도 깊고 막 하다 하고 듣기도 잘 안 들리고 더 빠르고 하면 그리고 날씨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막 선샤이닝하고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쵸, 네. 보니까 좀 이렇게 위축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팁 혹은 가기 전에 좀 이런 거를 준비하면 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듣기도 그렇고 다 엄청 빠르니까 듣기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현재 지금 그 호스트 패밀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호스트 패밀리의 자녀 두 명이 다 20살 넘고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말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저는 진짜 빨리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뭐 엄청 빨리 들려오는 그 소리, 그 말소리나 이런 게 매일 집에서 듣다 보니까 뭐 식사할 때나 그러면 물론 이 친구들 맨 처음엔 천천히 해줬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한 달? 3주면 적응했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이 친구들 네, 그냥 속사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웬만하면 다 알아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네, 웬만하면 이런 거에 뭐 듣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한국에서 좀 많이 들으시고, 저도 현재 독일에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문화에 대한 영상을 일단 좀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랑 아무래도 많이 다르니까, 네, 유튜브 찾으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봐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그런 시각적인 자료를, 시청각 자료를 보고 와도 막상 현지에 가서 겪으면 되게 당황스럽고,
나랑 좀 다르니까 위축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네, 문화 공부를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와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문화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본인이 어떻게 얼마나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다 흡수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 더 빠르게 독일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이 독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잘 대비를 하셔서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처음에 다른 문화를 마주하면 불편함과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분 좋은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이 닫히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내가 문화가 다른 거고 배우러 왔구나 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가느냐 아니냐가 적응의 속도를 차이를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먼저요. 그게 사람들하고 사귀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근데 동채님은 3주 만에 적응을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적응한 건 3주입니다. 아, 사실 그 일주일, 전에는 시행착오가 있으셨어요? 한 3, 4일 정도 있었지만 그 후로는 점점 극복을 하고 100% 극복은 3주 정도 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초반에? 물론 예를 들어 사람 대 사람 이런 인간관계가 저는 힘들진 않았는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네,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인 말 잘 못하고 네, 약간 또 막 서로 얘기하다가 약간 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고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유럽이나 특히 독일은 이분들은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좋은 건 그래서 저도 맨 처음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딱 들었을 때는 한순간 머리가 약간 멍하다가 네, 저도 처음 겪어본 거니까 맨날 한국 사람만 보다가 네, 뭐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직설적으로 얘기도 하고 본인의 좋고 싫음을 본인이 그냥 직설적으로 피력을 하니까 전 거기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나쁜 충격은 아닌데 신선한 충격을 네.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그래서 현재는 저도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직설적으로 말하고 네.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뭐 생활에 있어서는 독일과 물론 모든 유럽이 그렇겠지만 독일의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한국과는 비교해 진짜 천차만별로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더 비싸진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왔던 4월 달도 살짝 추웠었는데 저희는 하이중이라고 저희 방에 조그맣게 라디에이터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집에서 아파트에 사니까 온도 하루 종일 난방 틀어놓고 예, 뭐 따뜻하게 살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집주인도 항상 절약주의선을 갖고 살고 뭐 다 불 다 끄고 다니고 예를 들어 파이중도 진짜 잘 때만 틀어놔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네. 전기세가 비싸다 보니까 수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맨 처음에 적응은 안 되는데 뭐 현재 저는 적응을 완전히 했으니까 현재는 저에게는 네 카인 프로블렘입니다. 네, 맞아요. 그 학생분들이 그거를 또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물가, 그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어, 호스트 패밀리를 같이 살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뭐 불을 끄거나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거나 샤워를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를 뭔가 나에 대한 경계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약간 문화적인 걸로 좀 빨리 받아들여서 그렇죠.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또 열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따랑 이거랑 이어지는 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인 혹은 아시아인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문화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이었을 텐데, 이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빨리 친해져서 많은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외국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팁,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음, 같거든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유행이 네. K-팝이잖아요. 아, 근데 거기서는 일단, 네,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다 알더라고요. 처음에 네.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 네. 먼저 뭐 K-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여기 EF 친구들 보면 연령대가 엄청 낮진 않아도 더하면 19살, 뭐 20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케이팝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고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서로 독일어로 얘기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서로 엄청 친해져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제 친구들 중에 뭐 물론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많지만 라틴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라틴의 문화를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물론 그 친구들도 독일어를 배우러 왔고, 독일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랑 서로 문화에 대한 그 토론을 독일어로 하고, 서로 그냥 스스럼 없이 다 내려놓고 서로 얘기하니까, 어느샌가 다 친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어 같은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비어 같은 에서 저희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라틴 친구들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수업 끝나고 뭐, 뭐 시간 있냐. 뭐 비어 같은 가자. 거기서 뭐 사소한 사담 얘기하고 음, 그러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쉽게 친해지거나 말을 트는 문화가 아닌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사소한 스몰 토킹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되게 어색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받아들여지고 좀 피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좀 말을 틀리는 거 상관없이 네. 좀 뱉으면서 처음부터 잘하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그렇죠. 저도 한국에 스몰톡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 네, 맨 처음에 독일 들어와서 하루를 호텔에서 잤었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잠깐 일주일 동안 잠깐 뇌정지가 살짝 왔다가 그래서 야 할로 하면서 뭐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저는 맨 처음에 당연히 다 생소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고 그랬는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어 같은 데 정말 많이 가가지고 네, 거기는 비어 같은 자리 문화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네, 엄청 긴 테이블에 친구들끼리 앉아있는 옆에 자리가 남아있으면 다른 분들도 와서 앉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서로 뭐 앉을 때 서로 막 인사하고 뭐 너 어디에서 왔냐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런 진짜 사소한 대화들이 일상생활에도 진짜 많거든요. 네, 진짜 본인이 여기 말하기 스킬을 정말 늘리고 싶으시면, 그때 진짜 본인을 좀 내려놓고, 막 너 두려움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네. 본인이 다 얘기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말하기는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어,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질문이, 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독일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독일어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독일어가 늘겠어요? 결국은 원어민들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있지만 사실 이제 직접 경험하고 계신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아, 근데 저도 맨 처음엔 그런 부분에 걱정이 조금은 있었는데, 저도 제 친구들과, 이 친구들은 다 독일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이고, 다 독일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 저와 제 다치는 친구들은, 물론 서로 영어를 더 잘하긴 하죠. 네, 하지만, 서로 다 독일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항상 독일어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물론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독일어도 있지만, 그건 독일어 학문적인 거고, 서로 그냥 배우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서로를 코리기언 해주고, 너 단어가 이상하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나 이걸 영어로 나왔는데 독일어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알면, 그건 그거야. 너 이때 이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 돼. 이러면 서로 자체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서로 코리기원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물론 제 말하기 스킬도 그때 많이 굉장히 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독일어 쓰고, 뭐 한글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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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독일어 진짜 많이 들었죠. 말하기 스킬도 그러고. 네, 그런 서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로 오히려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여러 수준의 레벨에 있는 친구들 서로 교정을 해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네. 형성이 더 많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동생님처럼 좀 되게 좀 활발하고 좀 오픈마인드고 적극적이신 분도 있지만 나는 그런 성격이 좀 아니다. 흔히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 난 좀 I야 라고 하시는 아, 분들은 제가 이제 액티비티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했던 액티비티 중에 좀 내가 좀 재밌었던 거, 친해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거 설명을 좀 몇 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MBTI I신 분들은 뭐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언어와 문화를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저희 EF 민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슈탄티시라고 학생들이 다 같이 그 수업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뭐 비어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바에 가거나 아니면 진짜 바이오리시 레스토랑 가가지고 거기서 서로 먹으면서 서로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고 그런 액티비티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그래도 서로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슈탄트시 많이 가고 했지만 제일 많이 친구들과 많이 대화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액티비티가 존머 파티라고 저희 위네는 그 공원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원에서 그 공원 한 부분에서 그릴링 파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그릴링 파티 하면서 뭐 서로 맥주 마시고 뭐 칵테일 만들어 마시고 비오퐁 하고 그랬던 액티비티가 존모 파티인데 네, 그때는 진짜 거기서 다 독일어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서로 독일어를 얘기하면 서로 문화 교류하고 그때 친구도 정말 많이 사귀기도 했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일본인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네, 일본인 친구들도 뭐 우리나라와 같이 네, 굉장히 아이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뭐, 저희 뭐, 한국 친구들이랑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네, 내향적이고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 종로 파티 가가지고 서로 맥주 마시고 비호뽕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마음을 열더라고요. 드디어. 음,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좀 사귀고 교류도 하고, 그 제가 제 눈으로 봤으니까, 네, 네, 할 수 네, 있다. 네, 뭐, 그런 액티비티를 가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고, 뭐, 물론 주말에, 저희가 뭐 평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주말에 저희는, 네, 미네는 주변에, 그 주변 국가나 뭐,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이런 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갔다 오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하루 만에 당연히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네 주변에 있는 뭐 산을 하이킹하고, 그 다음에 서로 수영도 하고, 그런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뭐 서로 하이킹하면서 뭐 한 3시간, 4시간, 뭐 두세 시간 동안 서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네, 친구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다 터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저희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많이 너무 좀 용기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알코올의 힘을 좀 빌려보면 많이 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독일은 맥주가 또 항상 그렇죠. 있는 데니까 맥주의 힘을 좀 빌려보셔도 이런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정이 정도가 되시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졸업을 네, 하시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언어가 굉장히 많이 느신 편이에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네. 언어가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뭐 언어 실력 외에도 좀 내가 이게 연수를 오지 않았으면 얻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얘기를 음, 쉐어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독일은 진짜 많이 들었고요. 저도 초반에 저희가 4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과정 시작 전에 저희 캠퍼스에서
너의 칠이 뭐고, 너의 목표가 뭐고, 나중에 네가 이 과정 종료했을 때 너의 모습을 상상해서 여기 템플릿에 써봐라. 그러면 너의 졸업할 때 나눠주겠다. 그래서 제가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슬쩍 봤는데, 네, 그때 장문 실력 정말 쉽지 않고요. 저 정말 마음이 좀 어려웠고요. 보고서. 네, 현재와 비교하면. 네, 근데 그러기도 하고, 그때 제가 썼던 게 내가 현재 아인스풍 스바이지만 갈 때 백스바이는 꼭 찍고 가겠다. 라는 라고 문장을 써놨었는데 현재 제가 백스바이를 땄고요. 네, 백스바이 가정을 왔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성공적이고 네, 네,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네, 독일은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만 있었으면 얻지 못했을 거 뭐가 있냐면 물론 저도 한국에서 탄덴도 하고 앱 같은 것도 깔아가지고 뭐 실제 뭐 서로 언어 교류 그런 모임도 나가봤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잠깐 만나는 걸 수 있지만 서로 계속 컨택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컨택하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근데 전 일단 전 세계에 제 친구가 있다. 다 아는 친구가 있고 서로 컨택을 한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뭐, 어디가 이런 거 정말 중요한, 단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어, 네, 치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깨끗하게 하다, 치우다가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푸틴이라는 단어가 깨끗이 하다, 뭐, 치우다 이런 뜻이고, 주거이만도 치우다, 뭐, 정리하다 이런 뜻인데, 저는 독일 들어와서 이틀 만인가에 비어 같은 데를 친구들과 가가지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갔던 뭐 맥주병이랑 접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러분한테 이거 혹시 푸춘 해줄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켈러분이 약간 극대노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노? 중노 하시면서 내가 너의 시중도 아닌데 왜 푸춘이라는 단어를 쓰냐? 근데 그때까지 전 몰랐죠. 푸춘 역시 치우다 뭐 깨끗이 하다니까 저는 그때 써도 되는 줄 알았죠. 네, 근데 그거는 쓰면 안 되는 단어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코리기언 해준 게, 너 이때 푸거이먼을 써라. 왜냐면 푸츠는 완전 이거 다 깨끗이 하고 뭐 하라는 건데, 그러기엔 내 임무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적합한 건 푸거이먼. 그냥 이걸 가지고 가달라.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 정도로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소소한 이런 배움이 많았어요. 이건 한국에서는 잘 배우기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 배워가는 그런 게 네.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목에 가자마자 이틀 만에 겪으셨던 네, 그게 그쵸. 그래서, 하고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 후추냐는 단어를 비어 같은 데서 쓰지 않습니다. 아, 네, 혹시 네, 독일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지금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한국어를 쓰시는 연수를 가신 이후에 쓰신 적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게 연수를 가신 분들한테는 사실 어학연수 동안에 하루 한 시간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저희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동생님처럼 어학연수를 준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거의 시간을 좀 많이 빼주시니라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든 혹은 내가 갔다 와서 정말 늘 수 있을까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어떤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두려움이 많았고, 저도 경험자고, 저도 먼저 왔던 경험자니까, 일단 두려움과 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네, 여기 다 똑같고, 사람 사는 곳이고, 네. Deswegen keine Sorge und keine Angst, 두려움 절대 마시고, 네, ja, 그리고, ja, hier ist nicht so anders wie in Korea, deswegen du kannst alles überstehen. 예, 알아들으실 거라, 저도 알아들으실 거라 저는, 네,
믿고요. 물론 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네. 분들은 일단,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일단 제 독일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전혀 칸에서 괜찮습니다. 다 하실 수 있고. 네, 두려움, 앙스트 가지실 필요 없고. 여기 네. 다 한국이랑 똑같고. 별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여기서 잘 살고 있고. 네. 선생님 6개월 뒤에 이제 종료를 가져 졸업을 하시지만 졸업을 하시고 나서도 독일에 더 머무실 계획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나눠서 알고 있는데 혹시 졸업 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도 여기서 EF에서 계속 하고 싶었지만, 계속 진행하고 싶었지만, 네. 저도 이번 달 중에 네. 저희 가족과 함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출장이죠. 예, 네. 에셀이라는 주에서 열리는 메스에서 메세 그 박람회에서 일을 하고 좀 여행 좀 즐기다가 다시 미네드로 돌아와서 현재 LMU 미네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과정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3개월 정도 더 공부하다가 거의 시험 보고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시험은 언어 관련된 시험이신 거예요? 네, 저희 추후에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독일에서 석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필요한 언어 자격증을 따려고 네, 추가적으로 더 공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굉장히 독일은 이제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인데 대학교 가셔야 되고 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셨던 것 같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쓰셨던 본인의 결심을 보시면서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한 번 더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학교 잘 다녀오시고 수업식도 무사하게 잘 마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